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할 때 이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참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맞아요. 최근에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18스 714 전원 합의체 결정인데요. 오늘은 이 결정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죠. 여기에 대해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네, 그 배경까지요. 네.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수 의견뿐 아니라 다른 소수 의견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복잡한 문제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우선 구체적인 사건부터 좀 볼까요? 이게 1984년에 이혼했는데, 2016년이 되어서야 한쪽 부모가 다른 쪽에게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그러니까 1974년부터 93년까지 혼자 부담했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이에요. 네,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죠. 거의 30년 이상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수십 년인데 이전에는 법원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봤었나요? 네. 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그 액수가 딱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네. 일종의 좀 추상적인 권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거의 시간 제한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그렇죠. 권리 행사에 시간 제한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랬군요. 그런데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 그게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자녀가 미성년일 때와 성년이 된 후 이렇게 딱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미성년일 때랑 성년일 때랑 다르게요? 네, 우선 자녀가 미성년인 구간에는요. 이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물가 상승이라든지 부모의 경제사정 변화 같은 그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계속 조정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은 이 시기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소멸되는 걸 막아서 자녀 보호를 좀 두텁게 하려는 의지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소멸시효를 멈춰둔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아이의 미래를 위한 어떤 의무 이행 성격이 크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녀가 만 19세가 돼서 성년이 된 바로 그 날부터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년 된 날부터 딱 10년이요? 네, 딱 10년. 왜냐하면 일단 부모의 법적인 양육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끝나거든요. 종료되고 그 이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더 이상 자녀 복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미 지출했던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그런 순수한 재산권, 법적으로는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격이 더 강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네 몫까지 냈으니 돌려줘 하는 그냥 어른들 사이의 돈 문제처럼 된다 이런 건가요? 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런 뉘앙스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액수가 변동될 여지도 별로 없고요. 이런 변화는 결국 그 권리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랑 또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발생하는 어떤 법적 불안정성, 이걸 좀 막으려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자녀 복리가 중심이고 성년이 된 후에는 재산권 정산 중심으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네, 그럼 이 사건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이 결정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주는 실질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자녀가 1993년에 성년이 됐어요. 그런데 청구는 2016년에 했으니까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이 훌쩍 넘었죠. 훨씬 넘었네요. 네, 그래서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끝났다 이렇게 판단해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각된 거죠. 이 결정이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반드시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 행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10년. 그 기한을 놓치면 이제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소멸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10년이라는 아주 명확한 기한이 생겼군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모든 대법관이 같은 생각은 아니었다고요. 다른 의견들도 있었죠? 아, 맞습니다. 이게 만장일치는 아니었어요. 좀 간략하게 보면 권영준 대법관 같은 경우는 별개 의견을 냈는데 수멸시효는 양육비를 지출한 시점부터 바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재산권적인 성격, 즉 구상권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본 거죠. 아, 돈 낸 시점부터 바로 카운트해야 한다. 네, 그런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노정희, 김성원 대법관 등 5분은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일반 재산권하고는 좀 다른 특수성이 있고 여기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자녀 복리나 또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 확보가 좀 어려운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상당히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반론이네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 가족법적인 어떤 특수성이랑 일반적인 재산법 원칙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셈입니다. 네, 확실히 의견이 갈렸다는 점이 이 문제가 얼마나 좀 복잡하고 다면적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한 대법원 결정의 핵심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요. 이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결정은 이제 이혼 후에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의 부모님들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내 권리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또 반대로 내가 언제까지 과거의 양육비 지급 요구에 대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죠. 네, 명확해진 측면이 있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떠오르는데요. 아, 어떤 점이실까요?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 과거 양육비 청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재산권, 그러니까 구상권에 가깝다고 본다면요. 앞으로도 이걸 꼭 가사비송 절차? 그러니까 가정법원의 좀 더 후견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다뤄야 할까? 아, 그 절차 문제요? 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돈 문제처럼 민사소송으로 다룰 가능성 같은 거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사실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 맞습니다. 재산권적 성격이 강해졌으니 절차도 달라질 수 있느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깊이 얘기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